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승특강 독서 국어 모방론 비판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모방론의 개념이 나오고요. 특성, 모방론에 대한 해결의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아니지만 독서하는 방법과 요령, 그 다음에 학교 내신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예술은 어떤 활동이냐라고 이제 문제를 딱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재가 예술이네요. 여러 철학자들과 이론가들이 뭐라고 하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이. 이른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방론이라는 겁니다. 모방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활동을 설명하려는 모방론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 이론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모방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방론은 이제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모방론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점, 그 바로 뭐냐? 모방을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래요. 그리고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결국 뭐다? 인간의 모방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방론을 제시한 겁니다. 또 그는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계속 강조하죠. 개연성을 지닌대요. 개연성.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연성이. 그래서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연성과 보편성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은 모방을 매개로 해서 이제 개연성과 보편성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에도 이제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 모방론이. 그래서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으로는 오랫동안 이 모방론이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방론은 서양에서 어때요? 예술을 설명하는 아주 우월하고 월등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죠. 이제 하지만 이 일문단에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가요. 근대에 이르러서 그렇죠? 시대가 바뀌었네요. 근대에 이르러서 헤겔이 나왔네요. 헤겔은 자신의 책에 이제 미학 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방론이 그렇죠? 모방론이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앞에 그 근대 이전에 그 모방론의 어떤 탁월한 우월하게 인정받은 이 이론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된 이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헤겔이. 그래서 모방론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정면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모방론의 세 가지 비판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문단에 가시면 이제 모방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첫째,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모사라는 거예요.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그려서요. 이거 하려고 하더라도 외적인 거죠. 표현 수단이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럼 모사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개별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이 표현 수단을 통해서 원본인 원래 그려 나가야 되잖아. 이 자연을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형상을 모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예술을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술을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또 예술 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된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헛된 유희. 그러니까 정신적인 본질적인 그런 예술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완벽한 모방이라는 이 관점과 입장을 가정한다면 그것은 예술을 기만하는 것이요. 예술 활동은 정말 무의미하고 예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하게 헤겔이 비판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점에서 자, 정리를 하네요. 헤겔은 모방이 기술적인 어떤 숙련성, 그렇죠? 기술을 연마해서 반복해서 얻은 이러한 기술, 훈련 기술을 얻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제 헤겔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유로운 정신 활동인 이 예술 행위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로운 정신 활동이 없는 그냥 단지 모방에 불과한 기술적인 연마 학습에 의한 어떤 테크닉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자유 정신이. 그래서 해겔은 뭐라?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창조잖아요. 창조. 그렇죠? 이거에 더 큰 기쁨을 갖는다 이거예요. 어떤 단순한 훈련과 연습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스스로 창조해낸 그러한 큰 정신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흉내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이 흉내내는 재주가 바로 기술적 숙련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그죠? 비교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뭐라고요?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하는 자, 발명. 이게 뭡니까? 창조잖아요. 창조력, 창조성. 그렇죠? 이걸 더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재주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인 창조 활동을 더 가치 있게 본다. 그래서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다라는 겁니다. 해겔이 말하는 거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완벽한 묘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산문단에 가시면요, 이제 모방론에 대한 해겔의 두 번째 비판이 나와요.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모방 대상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훼손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해겔은 예술을 단순히 모방으로 규정한다면 그건 외형에 대한 정확한 모사가 중시됐잖아요. 그래서 모방 대상 자체에 대한 본질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적이다는 거죠. 본질적 고려가 없다는 건 뭐다? 너무 현상적이다. 외형적이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과된다. 지나칠 수밖에 없다. 대충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겔은 이러한 경우에 미의 대상, 내용에 대한 본질적 고려가 사라질 수가 있어서 모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렇죠. 일단 대상의 가치, 무엇인지, 이게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 본질에 대한 논의나 대상이 지닌 이 아름다움 자체, 대상의 아름다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가 어때요? 예술과 무관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하면 예술의 본질이 손상되고 훼손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에 대한 예술 대상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해겔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 해겔은 이렇게 예술이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생략한 채, 그렇죠? 이거 뭐예요? 우리 천문단에 나왔죠. 예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거 뭐예요? 예술의 본질적인 물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생략했다면 무시했다는 거죠. 예술의 과제가 임의라는 건요, 임시 방편으로, 어떤 그 임시적인, 근본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된 대상을 정확히 모방하는 일에, 그죠? 정확성만 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거기에 머문다면, 이 한계죠, 한계. 예술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러니까 오락거리라면 오락, 유희, 놀이,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비판합니다. 이 비판이란 말이 직접 나왔네요. 그래서 예술을 임의적, 자의적인 모방만 한다면 그건 단순한 오락에 머물 것이다, 불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이 뭐라고 그래요?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중요한 말 나왔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이걸 표현하는 문화적 형식이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류의 정신적 자산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요, 정신적 자산을 본 게 바로 예술에 대한 의미를 제시한 겁니다. 해겔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해겔이요. 그래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다? 이 철학적 고찰, 즉 다시 말하면 반성적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반성적으로 사고를 해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해겔은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모방론에 대한 해겔의 세 번째 비판이 나와요. 뭐냐? 모방론의 적용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다. 이겁니다.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실제 해겔은 모방론의 타당성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인정해준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무척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론의 응용 한도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회화나 조각처럼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타당성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 그렇죠? 회화나 조각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만약 본다면 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술 분야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그림이나 이런 조각처럼
이 자연을 모델로 삼는 예술 분야도 있지만 그 자연에 대한 모방, 그렇죠? 예, 자연에 대한 모방 자체라는 관점을 볼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술 분야는 간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겔이 말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적용이 됐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어때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추상적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주잖아요. 모방의 원리를 건축물, 우리 문학, 그쵸? 여기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그 원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겔은 뭐라고 했냐? 이런 경우 여러 조건을 붙여서 모방의 원리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건축에 드러난 이 숭고함이라든가 문학적 작품에 나타나 있던 고통, 슬픔, 희노애락 같은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상태는 어때요? 그 원형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모방은 바로 이 숭고함, 희노애락 같은 이 문학적인 어떤 정서적인 측면의 원형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어떻다?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문학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방론의 제약, 한계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해겔이 뭐라 해요? 내면의 감정, 그쵸? 사상, 이런 것처럼 모방의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표현한 작품들도 예술에서는 어떻다? 충분히 중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이 제한의 범위가 제한돼 있지 말고 어때요? 중시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나 문학도 예술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회화나 조각만 예술이 아니라.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입니다. 이제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겠죠, 문단이. 해겔의 주장한 예술미가 있어요. 그렇죠? 해겔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의가 있는지를 제시합니다. 해겔은 예술이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 인간이 중시하는 이런 정신적 가치, 자, 세계의 참된 아름다움이라든가 인간의 정신적 가치, 그렇죠? 해겔이 중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각적이고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제 비교하네요. 이 사람하고 이제 비교 장면 중요합니다. 예술을 뭐한다? 단순히 모방하는 이 하나의 원리, 단일한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한 원리로 모방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술은 복합적 원리를 가진 거다. 미적 가치, 정신적 가치 등을 전부 감각적으로 개별적으로 표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는 해겔은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외적인 형상으로 탄생한 자연미가 아니래요. 자연미가. 그러니까 외적인 자연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의 정신. 그죠?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잖아요. 해겔이 예술에서. 탄생한 예술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담겨있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진 않다 이거예요. 외형적 모방도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 하지만 자연에 대한 모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해겔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형성하는 정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때요? 정신의 표현은 모방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주관과 창조적 능력, 그렇죠? 창조란 말 나왔네요 여기. 창조란 말이 왜 안 나왔나 했는데 이제 나왔습니다. 주관과 이 창조적 능력, 개성, 그렇죠? 개성. 이것이 예술적 자유로 점점 더 강조된대요. 그렇죠? 예술적 자유로 강조되는 측면이 주관성, 창조성,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의 발휘가 예술의 중요한 원천이에요. 원천. 근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간주되면서 예술을 어때요? 단순히 또 나오네. 단순한 거, 그렇죠? 단순한 거, 외형적 모방, 단순한 원리, 그렇죠? 하나의 원리, 단순하다는 얘기죠. 단순하다, 하나의 원리, 똑같죠. 이러한 어휘가 중복되는 단어들이 짝이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방으로 규정하는 이론의 한계가 드러난다. 그렇죠? 이론의 한계가 제시됐죠. 근대 이후 모방론의 한계가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또 나오네. 최고의 가치를 표현한 활동으로 생각하고, 그죠? 인간의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예술이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예술적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술적 자유. 그게 뭐였어요, 아까? 예술적 자유? 주관성, 창조성, 개성이죠. 그래서 이 헤겔의 입장이 현대 우리 와서도, 자, 근대를 지나서 현대로 왔네요. 설득력을 지닌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죠. 그의 이론이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그렇죠. 현대 헤겔의 예술미의 의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와 예술적 자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헤겔의 예술미의 의미가 담겨 있는 문단으로 끝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거지만 철학자 헤겔의 아주 예술미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고요. 단순한 이 모방론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